어머니, 돈 없으면 나가세요. 며느리는 전기료 독촉장을 움켜쥔 채 제 얼굴 앞에 마구 흔들었습니다. 종이 끝이 내 뺨을 스칠 만큼 가까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 선 칼처럼 방안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그 눈빛은 한겨울 같았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이 얼마나 쉽게 낯설어지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며느리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월세 계산기가 놓여 있었고 손끝은 쉼없이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봤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곧 무너질 발밑이 얼마나 얇은 얼음 위인지도 모른 채 시어머니에게 고함치고 있는 모습을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똑똑똑. 새벽 5시. 정혜순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72세의 혜순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좀 나와주세요. 문 밖에서 며느리 최세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서 있는 42세 세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느리는 전기료 독촉장을 움켜쥔 채 제 얼굴 앞에 마구 흔들었습니다. 종이 끝이 내 뺨을 스칠 만큼 가까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 선 칼처럼 방안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전기 끊긴다는 최종 경고장이에요. 3개월치 밀렸대요. 23만 원. 그 눈빛은 한겨울 같았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이 얼마나 쉽게 낯설어지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며느리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세영의 시선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월세 계산기가 놓여 있었고 손끝은 쉼없이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민재가 아직 어린데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영아, 나도 병원비 나가고 약값 나가고 힘들어. 너도 알잖아. 내가 무릎 치료받고 있는 거. 하지만 어머니 국민연금? 그거 한 달에 몇 푼이나 된다고. 나도 돈이 필요하단다. 혜순의 변명에 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너무해요. 그럼 돈 없으면 여기서 나가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수는 세영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원망의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혜수는 세영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혜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건물의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초라했습니다. 녹슨 난간, 금간 시멘트 바닥, 여기저기 늘어진 빨랫줄. 이 건물도 벌써 17년이 지났구나. 혜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시 55세였던 혜순이 이 건물을 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최은옥의 빈 6천만 원을 갚고 나서 전 재산이 바닥났을 때였습니다. 혜수는 배달일, 청소일, 식당 일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금매로 나온 이 건물을 운 좋게 샀습니다. 당시 이 동네는 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무산됐고 건물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이 건물의 1층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층과 3층은 세입자들이 살았습니다. 어머니, 또 옥상에 올라오셨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영이었습니다. 빨래 널려고. 아까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혜수는 빨래 바구니에서 젖은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알아. 하지만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진수 씨는 6달째 백수고 제 파트타임 급여 90만 원으론. 세영아. 혜순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세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뭔지 아니? 네. 돈이 없다는 건 빌릴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을 때를 말하는 거야. 너희는 아직 나한테 빌릴 데가 있잖아. 그럼 아직 괜찮은 거야. 세영은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빌릴 데가 있으면 괜찮다고? 그럼 왜 안 빌려주는 건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혜수는 그렇게 말하고 빨래를 넣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영은 답답함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담담하고 냉정한 태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청해도 돌아서고 마치 남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는 분명 돈이 있잖아요. 제가 봤어요. 은행 명세서에 3천만 원이 넘게. 그건 건드릴 수 없는 돈이야. 혜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왜요? 왜 건드릴 수 없어요?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족이기 때문이야. 혜순의 대답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세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순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00년 혜순은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47세였던 혜순은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식당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 작은 반찬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최은옥이었습니다. 혜순보다 5살 어린 은옥은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영이었습니다. 언니, 이것 좀 가져가요. 남은 반찬인데 버릴 것 같아서. 은옥은 늘 혜순에게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혜순도 은옥이 힘들 때면 가게 일을 도와줬습니다. 둘은 같은 처지의 싱글맘으로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은옥의 딸 세영과 혜순의 아들 진수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언니, 나 사업 자금 좀 빌려야 하는데 보증 좀 서줄 수 있어? 2005년 어느 날 은옥이 혜순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은옥아, 미안한데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혜순은 거절했습니다. 당시 혜순도 건물을 사느라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1월 25일 혜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혜순 씨 맞으시죠? 대양대부입니다. 최은옥 씨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혜순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옥이 혜순 몰래 서류를 위조해서 보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을. 혜순은 화가 났습니다. 은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엄마. 작은 단칸방에서 20살 세영이 홀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혜순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풀렸습니다. 은옥은 마지막까지 딸을 위해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세영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혜순을 올려다봤습니다. 혜순은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옥이 엄마 친구야. 세영아, 힘내. 그날 밤 혜순은 은옥의 방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혜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혜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너한테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사업 자금을 빌리지 않으면
세영이 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어. 너를 보증인으로 세운 건 나쁜 짓이었지만 너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 혜순아, 내 딸 세영이를 부탁해. 세영이는 착한 아이야. 제발 세영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게 옆에서 봐줘. 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옥의 마지막 부탁. 혜수는 다음 날 대양대부에 가서 6천만 원을 전액 갚았습니다. 당시 혜순이 평생 모아둔 돈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세영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옥상으로 올라오는 경쾌한 발소리가 혜순의 기억을 끊었습니다. 10세 손자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학교 가방을 메고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학교 안 가? 지금 가요. 할머니, 엄마가 아침부터 또 울었어요. 민재의 말에 혜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순은 민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우리 가족 다 잘 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 말 믿지? 믿어요.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혜순. 건물 소유주 란에 적힌 이름. 혜수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들은 이 건물이 타인 소유이며 자신들은 그저 세입자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혜수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45세의 진수는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괜찮아. 내일 또 알아보면 돼. 어머니는 참 대단하세요. 아들이 백수인데도 태어나시네요. 세영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진수가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 그만해? 난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어머니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담담하신 거예요? 혜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아,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조금 더 참고 기다려봐. 기다리라고요? 뭘요? 우리가 굶어 죽을 때까지요? 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재가 겁먹은 얼굴로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수는 일어서서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할머니가 치울게. 혜수는 깨진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세영아, 내가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어.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내 엄마 은옥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뭔지. 가족회의 하자.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세영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혜수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진수는 민재를 방으로 보낸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회의? 혜순이 물었습니다. 세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월세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독촉장. 하나같이 붉은 글씨로 연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월세가 80만 원이에요. 맞죠? 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혜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맞아. 저희 수입은 제 파트타임 급여 90만 원이 전부예요. 월세 80만 원에 관리비 15만 원, 식비랑 민재 학원비까지 합치면 턱도 없어요. 세영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혜수는 말없이 세영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더 싼 곳으로요. 안 돼. 혜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세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우린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집에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싼 집에 살아야 하나요? 이사 가면 보증금이 필요해. 그걸 어디서 구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혜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세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세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이 집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진수야, 내가 일자리를 구하면 돼. 그럼 월세 정도는 낼 수 있잖아. 하지만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야. 조금만 버티면 돼. 혜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세영은 그 태도가 더욱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3천만 원 있으시잖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영의 말에 혜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가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있어. 그럼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한테 줄 수 없어. 노후 자금이요? 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지금 당장 내일 전기가 끊길 판인데 어머니는 노후 자금 걱정이세요? 세영아, 말 조심해. 진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 이렇게 힘들 때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거야. 혜순의 대답에 세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혜순은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식탁에서 세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엄마도 사정이 있으실 거야. 무슨 사정?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도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표현을 잘 못하셔. 표현의 문제가 아니잖아. 돈이 있으면서 안 도와주시는 거잖아. 세영은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독립하자. 뭐? 여기서 나가자. 시어머니는 우릴 안 도와주실 거야. 진수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세영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방에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세영과 진수의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혜수는 서랍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혜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혜순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세영과 진수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영이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돈의 무게를, 돈이 없을 때의 절박함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은호가, 내 딸은 강한 애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죽은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최은옥. 2005년 그녀가 남긴 빚 1200만 원을 갚으면서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세영을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그냥 베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영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일찍 일어나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 세영은 그 매물을 저장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여기로 가면 월세가 반으로 줄어. 진수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지하야. 민재 건강에 안 좋아.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 우리 돈으로 감당할 수 있잖아. 진수는 아내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알아보자.
혜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독립하려 한다는 것,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 그것이 혜순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세영아. 내가 진짜 바닥을 경험하면 그때 모든 걸 알려줄게. 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대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명함에는 대양대부 김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세영 씨 댁 맞습니까?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최세영 씨, 채무 변제 건으로 왔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세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채무요? 무슨 말씀이세요? 1년 반 전에 대출 받으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원금 500만 원의 이자 포함해서 지금 710만 원입니다. 최근 석 달간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작년 민재 입학 준비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대출을 받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진수 몰래 받았던 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수가 실직하면서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럼 보증인 내놓으셔야죠. 남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세영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증인. 그때 급하게 진수 이름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남편도 모르게. 보증인은 남편분이시죠? 진수 씨. 지금 계십니까? 지금 없어요. 세영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세영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이틀 안에 연락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명함을 부들부들 떨며 쥐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혜순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순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대양대부 명함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거실 창가에서 며느리가 급히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애가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 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전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온 것을 혜수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세영이 명함을 받고 주저앉는 모습까지 전부 목격했습니다. 세영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양대부입니다. 저 아까 댁 찾아오셨던 최세영인데요. 아, 최세영 씨. 입금 일정 잡으셨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실 수 없을까요? 1년 반 동안 복리로 이자가 쌓였어요. 이자만 해도 지금 210만 원이에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보증인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죠. 남편분 직장이 어디시죠? 지금은 실직 상태예요. 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세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발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회사 방침이 나왔어요. 이틀 안에 입금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800만 원. 어디서 구할까? 시어머니한테 빌릴까? 아니, 시어머니는 절대 안 빌려줄 것입니다. 그럼 어쩌지? 진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 몰래 받은 대출이라는 걸 어떻게 말하지? 엄마,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재가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아, 민재야. 엄마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엄마 울었어? 민재가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눈물 난 거야. 엄마, 우리 집 진짜 어려운 거야? 민재의 물음에 세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10세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아니야. 곧 나아질 거야.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 할머니는 왜 안 도와주셔? 할머니는 할머니도 사정이 있으셔. 세영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세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돕지 않는 걸까? 정말 그냥 냉정한 사람일까? 아니면 며느리인 자신을 싫어하는 걸까? 민재야, 학교 가야지? 응. 엄마, 힘내. 민재는 엄마를 안아주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세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진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안 됐어. 진수는 소파에 풀썩 앉았습니다. 세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대부업체 빚 이야기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세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나 할 말이 있어.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영은 손을 비틀며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반 전에 민재 입학 준비금 때문에 급하게 돈을 빌렸어. 뭐? 어디서? 대부업체에서.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500만 원. 근데 1년 반 동안 이자 붙어서 지금 710만 원이야. 710만 원?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걱정할까봐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이 실직하면서. 그래서 지금 얼마나 밀렸는데? 3달 동안 상환을 못했어. 오늘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 이틀 안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진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800만 원.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보증인은 당신 이름으로 했어. 뭐? 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에서 혜순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수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다며? 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수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710만 원이요. 이자율이 얼마인데? 월 2%요. 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가까스로 법정 이자율 안에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세영이 울먹였습니다. 혜수는 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 지금 많이 힘들지? 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겠어? 혜순의 물음에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순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갚아. 혜순이 통장을 세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세영은 깜짝 놀라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조건이 있어. 혜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돈은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야 해. 그리고 너희 둘이 내일부터 일자리를 구해. 아르바이트라도 뭐든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 네, 네. 당연하죠. 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도 어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혜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어머니. 혜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혜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내 딸이 너랑 똑같구나. 급하면 무리수를 두는 것까지. 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죽은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2005년 최은옥도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혜순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세영아,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해. 혜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05년 대양대부에서 받았던 채무 확인서였습니다. 채무자는 최은옥, 연대보증인은 정혜순, 채무액 6천만 원, 그리고 그 빚을 혜순이 대신 갚았다는 완납 증명서.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니야. 세영이가 진짜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그때 보여줘야지. 혜수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세영과 진수가 서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살자. 응. 어머니한테 꼭 갚자.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서랍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정혜순. 건물 소유주 란에 적힌 이름. 혜수는 이것이 언젠가 세영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은호가, 내 딸은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았어. 혜순의 계획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세영은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마트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이면 한 달에 96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진수도 건설 현장 일용직을 구했습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최소 35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힘내. 진수가 현장으로 떠나기 전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린 71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절대 어길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혜수는 창가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영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세영아. 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영이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돈의 소중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진심의 무게, 그리고 숨겨진 진실. 똑똑똑. 오전 10시쯤 2층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는 거실을 나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2층 세입자 박정수였습니다. 55세의 박정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박정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번 달 월세를 며칠만 늦춰주실 수 있을까요? 혜수는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정수는 5년 전부터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인쇄소가 어려워요? 네. 요즘 종이값이 너무 올라서 거래처 대금도 밀려 있고요. 박정수의 눈에는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흘만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준비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혜수는 현관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물주로 산다는 것,
세입자의 사정도 헤아려야 했습니다. 세영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새벽 배송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세영아, 괜찮아? 혜순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세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밥 먹어야지. 아니요, 괜찮아요. 좀 쉬고 먹을게요. 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돈을 버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영이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건물관리 김 소장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세영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건물 관리요? 네, 이 건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장님 계시나요? 사장님이요? 세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사장님이 있다는 걸까? 아, 정혜순 사장님 말씀이에요. 네. 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방에서 혜순이 나왔습니다. 김 소장님, 왜 오셨어요? 혜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2층 박정수 씨가 이번 달 월세를 아직 안 내셨더라고요. 제가 독촉을 좀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열을 유예줬어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3층 김 씨는요? 다음 달에 계약 만료인데 연장 의사 확인하셨나요? 아직이에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네, 사장님. 그럼 관리비 정산 내역은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김 소장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세영은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 혜수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세영이 뒤따라갔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건물 관리, 2층 월세? 어머니, 설마. 뭐가 설마? 혜수는 냉장고를 열며 대답했습니다. 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이 어머니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도 세입자잖아. 그럼 왜 김 소장이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혜순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세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건가? 월세 걱정, 관리비 걱정, 전기료 걱정,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어머니, 진짜로 말씀해 주세요. 이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세영아, 넌 내 할 일이나 해. 일자리 구한 거 잘하고 있잖아. 혜수는 세영의 질문을 피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진수가 돌아왔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세영은 남편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었어. 세영은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건물주라고? 김 소장이 사장님이라고 불렀어. 월세, 관리비 이야기도 하고. 설마, 엄마가 건물주면 왜 우리한테 숨겨?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돼. 두 사람은 혜순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혜순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혜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들켰구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혜순은 서랍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소유주 란에는 정혜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영아, 내가 진짜로 배워야 할 건 이제부터야. 돈만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가족이 뭔지, 진심이 뭔지. 혜수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세영과 진수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엄마한테 정확히 물어보자. 응,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만약 엄마가 안 가르쳐 주시면 등기부등본을 떼보자. 구청 가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잖아. 그래야 할 것 같아.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야겠어. 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심한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그들의 질문에 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세영이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20년 전 세영의 어머니 최은옥이 남긴 빚을 혜순이 왜 대신 갚았는지, 그리고 지금 왜 혜순이 이런 연극을 하고 있는지. 은옥아, 내 딸이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혜수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죽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일찍 일어나 혜순을 기다렸습니다. 혜순이 부엌으로 나오자 세영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건물 관리분 말씀이에요. 혜순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응? 왜 어머니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혜순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세영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건물이 어머니 거 맞죠? 혜수는 우유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영아,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월세 걱정하고, 전기료 걱정하고, 관리비 걱정했던 게 다 무슨 의미였어요? 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에서 진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진수도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어떻게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사는데. 세영이 울먹였습니다. 혜수는 우유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세영과 진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구청 가자. 진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두 사람은 구청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진수가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수수료 700원입니다. 진수가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5분 후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세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진수와 함께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소유권 사항 란이었습니다. 소유자 정혜순. 주민등록번호 53만 1215-XXXXXX. 소유권 이전 일자 2008년 3월 20일.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수도 입을 벌린 채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건물주였어.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영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2008년부터였어. 17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고.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보,
일단 집에 가자.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진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세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왜 속인 거지? 건물 주면서 왜 세입자인 척했지? 월세 걱정하는 우리를 보고 뭐가 재미있었던 거야? 아니면 우리를 시험한 건가? 그럼 710만 원 빌려준 것도 연극이었나? 세영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혜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영이 서류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혜수는 서류를 힐끗 보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떼봤구나. 네, 떼봤어요. 어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시더라고요. 2008년부터요. 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수는 텔레비전을 끄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게 다예요? 그래가 다라고요? 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숨기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세입자인 척 하신 거예요? 우리가 월세 걱정하는 걸 보면서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재미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돈 앞에서 어떻게 구는지 보고 싶으셨어요?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수가 세영을 말리려 했지만 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710만 원 빌렸을 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어머니는 건물 주셨잖아요. 돈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신 거예요? 세영아, 진정해. 혜순이 일어서서 세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혜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진정이 돼요? 어머니,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게는 이유가 있어. 이유죠? 무슨 이유죠? 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최은옥의 빚을 대신 갚았던 일. 그 빚의 당사자가 바로 세영의 어머니였다는 사실. 그리고 혜순이 세영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모든 걸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세영이 물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세영아, 어디 가려고? 진수가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세영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나가야지. 여기서 더 못 살겠어. 세영은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한테 제대로 물어보고 결정하자.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시잖아.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세영은 가방을 메고 민재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재가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디 가? 민재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나도 갈래. 안 돼. 민재는 아빠랑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해. 세영은 민재를 안아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수는 소파에 앉아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아, 나가지 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세영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 줘.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세영은 진수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래? 혜수는 민재를 꼭 안아주며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세영이 나가기 전 몰래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민재는 진수 씨에게 부탁드려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혜수는 편지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설 차례구나. 혜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2005년 최은옥의 채무 확인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혜수는 서류를 꺼내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내 딸한테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것 같아. 세영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세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한 통 왔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진수는 그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수는 민재를 돌보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혜순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새벽에 건설 현장으로 일찍 나갔고 민재는 학교에 갔습니다. 혜수는 혼자 집을 정리하다가 외투를 걸쳤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혜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순이 향한 곳은 대양대부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무실 직원이 혜순을 맞았습니다. 혜순은 창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세영 씨 채무건으로 왔어요. 아, 최세영 씨요. 이미 완납되셨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완납이요? 네,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준 돈으로 세영이 갚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서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완납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기 위해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파일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순이 주워 올리려 하자 파일 표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은옥. 혜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오래된 파일이네요. 정혜순 씨요? 손님 성함이 정혜순 씨시죠? 네. 손님 예전에도 여기 오셨었나 봐요. 2005년 기록이 여기 있네요. 직원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혜수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채무자 최은옥, 연대보증인 정혜순, 채무액 6천만 원, 완납일 2005년 11월 28일. 아, 손님이 보증 서셨던 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네요. 6천만 원. 큰 돈이었겠어요. 직원의 말에 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은옥 씨랑 최세영 씨랑 성이 같네요. 혹시 가족이세요? 모녀지. 어머, 그럼 어머니 빚을 손님이 갚아주시고 이제 딸 빚도 도와주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직원은 감탄했지만 혜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인연은 이렇게 돌고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은옥의 빚을 갚아줬고 이제 은옥의 딸 세영의 빚까지 도와줬습니다. 직원이 완납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영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세영의 어머니와의 인연을, 그리고 왜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며느리를 지켜봐 왔는지를. 혜수는 휴대폰을 꺼내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세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세영아, 어디 있니? 친구 집에 있어요.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 전 아직. 세영아. 혜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 얘기야. 최은옥 씨. 전화기 너머로 세영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엄마요? 그래.
내 엄마랑 나랑 있었던 일,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어디 있어? 내가 갈게. 세영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혜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세영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혜수는 작은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되니? 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세영아, 이거 봐. 혜순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05년 대양 대부 채무 확인서, 그리고 완납 증명서. 세영은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내 엄마는 2005년에 대부업체에서 6천만 원을 빌렸어. 내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지. 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남았어. 나를 보증인으로 세웠더라. 어머니를요? 응. 나한테 허락도 없이 서류를 위조했어. 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 엄청 화가 났지. 근데 내 엄마 영정 앞에서 너를 봤을 때 화가 다 풀렸어. 혜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만 생각했어. 내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내가 바르게 자랄 수 있게. 그래서 나한테 편지를 남겼어. 널 부탁한다고. 엄마가요? 그래. 그래서 나는 6천만 원을 갚았어. 당시 내가 건물 살 때 모아둔 돈 거의 전부였어. 하지만 후회 안 해. 그게 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의 은혜. 지난 20년간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알아. 넌 몰랐지. 내 엄마도 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럼 어머니는 저 때문에 건물을. 아니야. 건물은 내가 산 거야. 6천만 원 갚고도 조금씩 모아서 그 후에 샀어.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그 건물이야. 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겼는지, 왜 자신을 차갑게 대했는지, 왜 돈을 쉽게 주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절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라기보단 지켜본 거야. 내가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진짜로 가족의 의미를 아는지. 혜수는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영아, 내 엄마는 돈 때문에 힘들어했어. 돈 때문에 나한테까지 빚을 떠안게 만들었지. 나는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길 바랐어. 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혜수는 세영을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만에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자, 세영아. 진수랑 민재가 기다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혜순과 세영이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민재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민재는 세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영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잠깐 나갔다 왔어. 엄마, 다시는 안 갈 거지? 응, 안 가. 엄마가 약속할게. 거실에서 진수가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현장에서 막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진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영은 남편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밝히는 것. 다들 거실로 모여. 할 얘기가 있어. 혜순의 목소리에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혜순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2005년 대양 대부 완납 증명서, 그리고 최은옥이 남긴 편지. 혜순은 거실 식탁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진수야, 이거 봐. 진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은 내 거야. 2008년에 샀어. 은옥이 빚을 갚고 나서 전 재산이 바닥났을 때 3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았어. 금매로 나온 이 건물을 운 좋게 샀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입자가 아니야. 우리가 집주인이야. 진수는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세영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 혜수는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005년 대양 대부 채무 확인서. 이건 세영이 엄마 최은옥 씨가 남긴 빚이야. 6천만 원.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어. 은옥이가 허락 없이 내 이름을 썼지. 진수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장모님이요? 그래. 은옥이는 2005년에 돌아가셨어. 암이었어. 그리고 빚이 남았지. 나는 그 빚을 전액 갚았어. 혜수는 완납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6천만 원. 당시 내가 가진 돈 거의 전부였어. 그래도 갚았어. 왜냐하면 은옥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했거든. 세영이를 지켜달라고. 진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혜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였습니다. 이건 은옥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남긴 편지야. 혜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수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혜수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너한테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사업 자금을 빌리지 않으면 세영이 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어. 너를 보증인으로 세운 건 나쁜 짓이었지만 너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 혜순아, 내 딸 세영이를 부탁해. 세영이는 착한 아이야. 제발 세영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게 옆에서 봐줘. 혜순이 편지를 읽는 동안 세영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영이를 지켜봤어. 20년 동안 세영이가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고 진수를 만나 결혼하고 민재를 낳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 혜수는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아, 너희가 결혼할 때 나는 놀랐어. 내 아들이 은옥이 딸과 결혼한다니. 이게 인연이구나 싶었지. 어머니. 그래서 건물주라는 걸 숨긴 거야. 너희가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어. 너희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혜수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진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수야, 세영아. 이 건물은 너희 거야. 네. 진수와 세영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이 건물을 관리할 힘도 없어. 너희가 받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유산이야. 미리 주는 거지. 혜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자. 정식으로 증여 절차 밟을 거야. 세영이 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게 있어. 너희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서로를 믿었어.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혜수는 민재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재야, 이 집은 나중에 내 거야. 할머니가 지켜온 집이야. 내 엄마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이 담긴 집이야. 할머니, 감사해요. 민재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혜수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가, 내 딸 잘 키웠지? 내 손자도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혜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습니다.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내 계획이었어.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세영도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이 건물 잘 지킬게요. 알아. 너희 믿어. 네 식구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혜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호가 너의 마지막 부탁 다 지켰어. 세영이 잘 자랐어. 좋은 남편 만났고 예쁜 아들도 낳았어. 이제 너도 편히 쉬어.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은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세영과 진수가 민재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운아야. 세영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흥, 엄마 같은 분을 만나서 우리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자. 어머니한테 효도하자. 당연하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건물주로서의 책임, 가족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혜순이 물려준 사랑을 지켜나갈 다짐. 혜순은 옥상에서 내려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 있던 서류들을 정리하며 혜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부턴 저 아이들 차례야. 혜순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2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진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영도 새벽 6시에 일어나 배송 일을 나갔습니다. 혜수는 두 사람이 출근하는 뒷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수는 매일 현장 일로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세영은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혜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네 식구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진수는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었고, 세영은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목 괜찮아? 응.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 혜수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 그 일 그만둬.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건설 현장 일, 배송 일. 둘 다 너무 고된 일이야. 몸 상해. 하지만 어머니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하잖아요. 세영이 말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천천히 갚으면 돼. 내가 급한 것도 아니야. 그보다 너희 건강이 더 중요해. 그래도 진수야, 세영아. 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가게 하나 차려봐.
작은 거. 가게요? 진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이 동네 골목 어귀에 빈 상가 있잖아. 거기 임대료가 싸. 월 50만 원이야. 거기에 작은 가게 차려봐. 무슨 가게요? 두부 가게든 철물점이든 반찬 가게든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진수는 가게 보고 세영이는 살림하면서 가게 일 거들고 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가게 차리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내가 도와줄게. 3천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시작해봐. 이것도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혜순의 제안에 진수와 세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희가 지금처럼 몸 상하면서 일하는 거 보기 힘들어. 차라리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건물 관리도 함께 해. 2층, 3층 세입자들 관리하고 건물 청소하고. 그게 나아. 건물 관리요? 그래. 월세 받고 관리비 정산하고 보일러 고장나면 고치고. 그런 거 다 너희가 해야지. 건물주가 됐으면 건물주 일을 해야지. 혜순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가족인데. 혜수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아빠 가게 하면 학교 끝나고 가게에 와. 거기서 숙제하고 간식 먹고. 네, 할머니.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영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알아. 너희 믿어. 한 달 후 골목 어귀의 작은 상가에 간판이 달렸습니다. 정진수 철물점. 진수가 선택한 것은 철물점이었습니다. 동네에 철물점이 없어서 수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개업 첫날, 혜순과 민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못 망치, 드라이버, 페인트, 테이프 등 각종 철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세영은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가게 잘 꾸몄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수는 가게를 둘러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수야, 손님 오면 친절하게 대해야 해. 이 동네는 단골이 중요하거든. 알겠습니다, 엄마. 세영아, 장부 정리 잘해야 해. 입금, 출금 다 기록하고. 네, 어머니. 혜수는 민재를 데리고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가방을 열고 숙제를 꺼냈습니다. 민재야, 여기서 숙제해. 할머니가 옆에서 봐줄게. 네, 할머니. 그때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여기 철물점 새로 생겼네요. 네, 어서 오세요.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드라이버 좀 주세요. 십자 드라이버요. 네, 여기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진수는 돈을 받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영이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매출 3,000원. 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네 식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15만 원이었어요. 진짜? 첫날 치고 잘 나왔네. 세영이 기뻐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단골 될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혜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가게에서 숙제 다 했어요. 우리 민재 잘했네.
가게 재미있어요. 손님들이 인사도 하고, 혜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며칠 뒤 혜수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빨래를 널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은호가 보고 있어? 내 딸 잘 살고 있어. 남편이랑 아들이랑 함께 가게도 하고 있어. 행복해 보여.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내가 부탁한 대로 세영이를 지켰어. 20년 동안. 이제 세영이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내가 원하던 모습이야. 혜수는 빨래를 너는 손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진수 철물점. 집은 돈으로 세워지지만 가족은 마음으로 세워지는 거야. 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혜순이 20년 동안 세영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가족의 의미, 진심의 무게. 아래층에서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과 진수가 민재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가 고마워. 내 딸을 내 며느리로 보내줘서. 덕분에 나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혜수는 마지막 빨래를 널고 옥상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2층 세입자 박정수였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밀렸던 월세 가져왔습니다. 박정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혜순이 받으며 물었습니다. 인쇄소 일 잘 풀렸나 봐요? 네,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이번에 더 큰 곳으로 사무실 이전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됐네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힘들 때 유의해 주시고. 박정수는 깊이 인사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혜수는 봉투를 들고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2층이 비게 됐어. 새 세입자 구해야겠다. 네,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계약서 쓰는 법도 배워야 해. 건물주가 알아야 할 게 많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천천히 배워가면 돼. 혜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수와 세영이 진짜 건물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매출도 꾸준했습니다. 진수는 아침에 건물 청소를 하고 가게를 열고 저녁에 문을 닫았습니다. 세영은 살림을 하고 가게 일을 거들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민재는 학교 끝나고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혜수는 가끔 가게를 찾아가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어느 날 저녁 혜수는 옥상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응. 별 보고 있었어. 세영이 혜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영아,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했던 것. 너를 잘 키워달라고. 나는 그 약속 지켰어. 어머니, 이제 내 차례야. 민재를 잘 키워. 그리고 민재한테도 가르쳐 줘. 가족이 뭔지.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